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상근부 대변인 맡았던 강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대구 중남구 지역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중남구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지역 활동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치 현안 관련된 이슈들인데 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화를 했고 이제 네.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영수회담이라고 하죠. 그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껏 이제 어떻게 보면 기류 자체가 범죄 혐의 피의자와 이제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기저에 이런 기류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는 사실 그 기류를 넘어서서 이제 야당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야당 대표와도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협치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사사건건 발목 잡던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치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금 현 산적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검 이슈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조국 혁신당이 원내 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야권과의 협력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네. 패배 이후에 물론 막 분위기 안 좋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열흘째 사실상 침묵에 가까운 조용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침묵보다는 직무유기가 맞죠. 그러니까 어, 어쨌거나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은 정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근데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도 단순히 침묵하면서 상황을 수습해 나가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뭐 법적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정말 많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 자체는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이 당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에서 지금 일정들을 보면요. 원외 당협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야 되는 인사들은 꾸준히 만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 뭐 네,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발언도 해주셨는데 20대, 지금 20대시잖아요? 네, 20대 청년의 시각에서 네, 본다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 뭐 네. 일각에서는 너무 답답하다, 분통 터진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20대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네. 여당의 행보 어떻게 평가가 가능할까요? 뭐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를 겪고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봐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여당 자체가 너무나 이 법조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청년 세대들도 보면요. 변호사가 아닌 청년은 거의 공천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기존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청년들 제외하고 대부분 벼락 공천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 추천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루트로 이렇게 공천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법조인인 경우가 많았고 실제 우리 당 내부 주류들 자체도 법조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시각 자체가 정무적으로 뭘 판단하기보단 법치적으로 판단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을 조금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지난번 총선과 비교했을 때 당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비슷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던 점은 분명히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느꼈던 그 불만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 그걸 확실히 톱파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가 빨리 조기 전당대회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여론조사 100% 네, 아니다. 당원 100%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네. 강사빈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해야
국민 여론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는 정당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는 패장에 위치지 않습니까? 이제 패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이 뒷토끼들을 못 잡은 이유가 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전당대회를 치러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키를 잡고 조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넣겠다. 물론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론조사 비중이 그동안 이제 치러왔던 전당대회보다는 조금 높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전당대회로 인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김기현 당대표잖아요. 김기현 당대표 때 당원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했었고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나신 이후부터 좀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계속해서 정체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선 당 내부의 시선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여당과 그다음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초점을 두는 게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선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지난 2016년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 2016년이라면은 새누리당이 한석 정도 민주당에게 밀리는 총선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탄핵 정국을 말하는 건데요. 네. 똑같습니다. 2024년 총선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고 지금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폭락하고 여러 가지로 악재만 가득한 이 상황 흘러가는 걸 보니 2016년과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의견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요. 더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때보다 방금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하더라도 뭐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본인들 과반 의석을 단독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민주당만으로도 지금 과반 의석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조금 더 좌경화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이런 정당들까지 합치고 나면 180석이 거뜬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분들이 옛날에 이제 민주통합당이나 이런 과거에 민주당계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탄핵 정국이나 이런 걸 열어가긴 했지만 극단적인 메시지들을 선거 때부터 쏟아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 그다음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요, 거의 협박, 겁박급으로 엄포를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은 진짜 탄핵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들이 플랜 안에 두고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별의별 이번 총선 관련해서도 부정선거다 뭐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얘기들을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사실 기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실이 믿기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네. 있고 뭐 저희 어딨죠? 예, 채팅창에 누구죠? 예, 서울님 같은 경우에도 사전투표에 있어도 대선 지선 다 이겼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의견인 것처럼 지금 보수 지지자들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이제 지지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뭐 사실 선거를 두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당이 정말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그에 맞춰서 이 국민들의 목소리, 근엄한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거 이후만 되면 항상 쏟아져 나오는 많은 어떻게 보면 음모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정부와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 만큼 선거에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어도 부정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가르침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새겨 듣고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